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전의 원투펀치 393회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23 챔피언십 3전 전승 8강 진출했습니다. 우! 네, 일단 박수는 일단은 쳐야 박수를 되고 보내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기뻐할 단계는 아니에요. 너무 설레발이 그렇죠. 되면 이게 또 좀 곤란해서요. 8강에 올라갔지만 8강전이 거의 결승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모든 팀들에게 다 그렇겠지만 그리고 4강전도 이제 일본이 아예 집에 가는 거기 때문에 네. 4강전도 사실상 안정적으로 올림픽 티켓을 획득하려면 4강전도 결승전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만약에 지면 3, 4위전은 결승전보다도 부담이 더 맞아요. 심한 한 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아시아 대회 아닙니까? 내친 김에 우승하고 올림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승하고 네. 가자. 그 씨앗의 발판을 만들었던 조별리그였는데 사실 일주일 중국전만 해도 저희가 힘겹게 승리를 따냈었잖아요. 그렇죠. 이란, 우즈벡 만날수록 더 힘든 팀이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우리 팀의 실력은 조금 더 향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두 이제 분은 어떻게 됐어요? 김학봉 감독에게 제가 놀란 것은 네. 큰 그림을 그래도 그리고 있었다. 대회 전에 이 태국이 온도도 좀 높을 뿐더러 저녁 경기를 해도 습도가 또 상당히 높고요. 또 선수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 휴식 이후에 경기를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학봉 감독님도 걱정을 좀 했었고. 근데 중국전 치르고 이란전 때 무려 7명을 바꿨어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우즈벡전 2연승 이후에 8강 진출을 확정해 놓고 또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조별리그 때 어떻게 보면 1차 승부를 본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계획된 패턴대로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다른 그룹에 있는 팀들에 비해선 이선에 김대원이 나오든 정우영이 나오든 이동경, 정승원, 이동준, 엄원상 많은 선수들이 로테이션을 돌려서 출전을 해도 일진과 이진의 기량차가 많지 않았고 다른 포지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됐고 지금 토너먼트로 가는 단계에서 역시 우리 팀의 제일 큰 장점은 체력적으로 선수들이 그래도 비축이 좀 되어 있다. 네. 로테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고 또 팀 내에서 보이지 않게 지금 대회를 치르면서도 경쟁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도 우리가 서서히 지금 경기를 치를수록 선수들끼리의 어떤 그런 경쟁심 그것이 또 조직력으로 부합되면서 조금씩 더 나은 플레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는 조별리그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된 베스트 11 없이 이렇게 경기마다 다른 선수들이 나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잘 준비했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골키퍼 2명 제외하고 다 뛰었어요. 그렇죠. 우리 팀 선수들이 그러니까 21명이 뛴 거죠. 가장 많이 뛴 선수들이 그럼 얼마를 뛰었냐? 180분을 넘긴 선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뛴 선수들이 이제 몇 명 있는데 그 선수들도 최대 2경기만 뛰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제 한 100분에서 한 180분 사이 요 정도를 소화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 의원님은 다른 팀들보다 그래도 좀 더 비축이 돼 있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월등하게 많이 비축이 돼 있어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상대해야 될 팀이 요르단으로 결정이 됐는데 요르단 같은 경우는 2차전 베트남과의 대결에서는요. 교체 선수 딱 한 명 썼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1차전에서 3명 쓰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요르단이 어떻게 보면 우리와 붙을 것 같은 느낌도 저는 좀 있었어요. 대회 초반부터. 그래서 요르단 경기를 3경기를 제가 계속 따라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요르단은 그야말로 10서너 명으로 뛰는 팀이고 네. 거기서도 베스트 11은 사실상 거의 고정이에요. 그래서 요르단이 게다가 우리보다는 또 휴식일도 좀 적은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런 걸 고려하면 4강 그 결승 그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에게 당면은 8강이 있는데 요르단과 우리의 비축된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일 거라고 보여져요. 네네. 물론 8강 아까 제가 결승이나 마찬가지다 그랬기 때문에 정신력이나 모든 것이 이제 중요한 경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로 우리가 이겼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학봉 감독의 이 조별리그 운영은 이번 대회에 참여한 모든 팀들을 통틀어서
독보적으로 로테이션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체력을 많이 비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결과까지 가져왔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8강에서 요르단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기 때문에 요르단이 우리 선수들이 대체 베스트 11 누가 나올까 굉장히 예상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저희도 예상하기 힘들죠. 네, 물론 뭐 지난 우즈벡전을 통해서 대충은 그림이 몇 명은 조금 그려지긴 합니다만 제가 뭐 함부로 뭐 여기서 뭐 이런 선수를 기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그래도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을 아마 팬들이 아실 겁니다. 네. 뭐 이선의 뭐 이동경 선수나 이동준 선수나 또는 뭐 맹성우를 중심으로 또 원두재 같은 선수도 지난 우즈벡전에서 상당히 잘해줬고 대부분 선수들이 다 잘해줬지만 전적으로는 그래도 폼이 좋은 선수 또 정우영 선수처럼 폼이 조금 좋지 않다가 올라오고 있는 네. 선수들 뭐 이런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그림을 그리고 있진 않을까라고 감히 예상을 해보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뭐 김학봉 감독님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제 저도 한 의원님처럼 요르단이 될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북한전하고 그다음에 지난 베트남전 그다음에 오늘 있었던 아랍에미리트전을 봤는데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점은 네. 이 팀이 전술도 3-4-3 또는 간혹 3-5-2를 병행하는 변칙적인 운영 거기에 마지막 아랍에미리트전은 또 플랫한 4-4의 운영 이런 운영들을 병행을 하고 또 3-4-3에서도 공격진의 19번 알라이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유연한 움직임까지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그 감독도 상당히 전술적으로 다양한 옵션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역시 이 팀은 핵심 선수들이죠.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19번의 알라이마트 같은 최전방 공격수 그리고 또 오른쪽 윙백 혹은 풀백을 보는 알바리 같은 측면 풀백 윙백 자원 이런 선수들이 세 번째 아랍에미리트전을 보니까 특히 후반전 들어서 네. 많이 지쳐 있더군요. 특히 1차전에 비해서는 많이 지쳐 있더군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이 팀이 공격진이나 윙어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팀이지만 그쪽에 또 상당히 좋은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수들 중에서 핵심 선수들의 체력이 조금 지쳐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에게 호재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팀은 기본적으로 측면 윙어와 공격진들 이 선수들의 거의 개인 능력에 조금 의존하는 형태 공격이 많아요. 네. 그런 형태에서 개인 능력들은 오히려 아랍에미리트를 보면 아랍에미리트보다 요르단이 걸린 것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껄끄러울 정도로 좋은 팀입니다. 네, 수준들이 공격진은 상당히 높고 중앙 미드필더의 8번의 알나아브데 또 4번의 아마드 하이칼 상당히 좋은 중앙 미드필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8번 선수는 상당히 오른발 킥도 정확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르단의 기본적인 어떤 요르단 이런 생각보다는 상당히 지금 이 연령대에서는 수준이 높은 팀이 구축이 됐다. 네.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90분 게임을 하면 현재 기동력이나 전환 시에 이 팀이 수비 쪽에서는 공간, 뒷공간이나 측면 배우 공간을 많이 노출할 수 있는 현재 기동력과 공수 간격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희망적입니다. 요르단 지금 잠깐 이 장유아님하고 함께 봤는데 확실히 좀 쉬운 상대는 아닐 것 같이 같더라고요. 봤어요, 저랑? 함께 보셨어요? 네, 같이 네. 봤어요. 저는 집에서 보고 왔어요. 근데 옆에서 조금 같이 봤는데 장유아님이 쉽지 않겠는데 요르단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요르단 세 경기를 쭉 따라온 결과 그 장 의원님하고 좀 전에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약간 얘기를 나눴는데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아랍에미리트보다 저는 팀적으로는 요르단이 더 좋은 팀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은 아랍에미리트도 물론 저 9번의 알리 살레 선수를 비롯해서 뭐 자스템 야쿠브라든가 또 7번의 뭐 알 아메리 같이 아랍에미리트도 개인기 좋은 선수들이 있어요. 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좀 더 개인기 일변도에 좀 더 많이 의존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요르단은 그에 비해서는 선수들이 개인기 있는 선수들도 있으면서 좀 더 볼을 간결하게 처리하는 전체적인 팀 조직이 아랍에미리트보다는 저는 좋아 보였어요. 측면 부분 전술이 특히 좋더군요. 그러니까 부분 전술이 되려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볼을 이제 간결하게 처리하는 어떤 판단력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몇 명의 선수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21번에 장 의원님도 언급해주신 와드 알바리라는 오른쪽 윙백이 있습니다. 오른쪽 윙백이 있는데 이 선수가 오버래핑뿐만 아니라 언더래핑도 잘해요. 그렇죠. 이 선수는 거의
그 공격에 가담했을 때는 전천후 전방위적으로 활약을 하면서 상대의 수비에 균열을 일으키는 선수고요. 그리고 역시 장 의원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8번의 중앙 미드필더 누르 알 라와부데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알 라와부데 선수는 오른발 킥이 좋아서 뭐 어시스트라든가 롱패스 뭐 이런 플레이도 능하지만 이 선수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특히 3백 진영으로 나왔을 때 이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에 나오는데 중앙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줘요. 측면으로 돌아가는 플레이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또 측면 윙포워드는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또 투톱을 형성한다든가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 8번의 알 라와부데 선수가 캡틴이에요. 이 팀에. 이 캡틴이 전체적인 팀의 쉬프트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또 역시 장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19번의 야잔 알 나이마스 선수. 이 선수가 이제 주전 최전방 스트라이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골 넣는 플레이에만 집중하는 선수가 아니라 활동 범위가 상당히 넓고요. 상당히 유연해요. 네, 영리해요. 그리고 움직임이. 영리하면서 이른바 영리한 선수들은 뭘 잘하죠? 연계 플레이를 잘하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골 넣는 데만 집중하는 유형이 아니라 신장도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활동 범위가 넓고 주변 동료들의 움직임을 잘 끌어들이고 또 거기에 패스까지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북한전에서도 사실 이 선수의 페널티킥 얻어냈어요. 네. 결정적인 플레이가 아주 제대로 장렬하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7번의 오마르 하니 선수가 있는데 이 7번 선수는 아주 날렵한 엄청 개인기를 빨라요. 갖고 있어요. 네. 돌아 들어가면서 드리블 치는 능력 그리고 뭐 접고 또 슈팅까지 가는 능력 상당히 날렵한 개인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선수가 21번 윙백 8번의 중앙 미드필더 19번의 최전방 공격수 그리고 7번 선수는 최전방으로도 갈 수 있고 측면 윙포워드로 갈 그렇죠. 수 있고 공격 라인의 모든 위치에는 다 쓸 수 있는 선수고요. 여기에 이제 한 명 정도만 더 이야기한다면 이 아마 조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7번의 아브리지크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는 전체 90분에서 보면은 좀 기복이 있어요. 어떤 때는 임팩트가 크다가도 어떤 때는 좀 잠잠한 것 같고 그렇긴 한데 특유의 어떤 유연한 개인기를 역시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 선수를 감독이 활용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선수 중에 하나가 17번의 또 아브리지크 선수.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팀은 4-5명의 선수들이 개인 능력이라든가 어떤 판단력, 영리함 이런 거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7번 선수 같은 경우는 스피드도 상당히 좋고 여기에 전체적인 팀 조직이 아랍에미리트보다는 좀 좋아 보여요. 그 대신 이제 이건 있죠. 아랍에미리트가 개인 전술 있는 선수들의 숫자는 조금 더 많긴 해요. 그런데 요르단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4-5명의 개인 전술 있는 선수들이 있고 여기에 팀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아랍에미리트보다는 조금 더 건실한 팀처럼 보인다. 네. 그리고 장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메이션도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경기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4-4-2 포메이션을 활용을 했는데 여태까지는 이 팀이 안 쓰던 거예요. 계속 3백으로 나왔었는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리트에 비해서는 요르단은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투톱을 활용하면서 4-4-2로 나온 것 같은데 우리와의 경기에서는 김학봉 감독도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아마도 3백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 팀은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포메이션도 상당히 유동적으로 될 수 있는 팀이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한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팀의 가장 큰 전술적 특징을 한번 얘기해봐라고 하면 저는 사이드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팀은 3-4-3 운영을 해도 간혹 이제 말씀해 주셨던 17번의 아브리지크 이 선수가 흑인 특유의 아주 유연하고 파괴력이 있고 그러한 힘도 있는 데다 스피드도 있고 기술도 어느 정도 있어요. 접고 막 이렇게 제끼고 하는 거 보면 박스에서 이 선수가 간혹 허리로 내려가면서 변칙적인 352처럼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19번의 알 나이마트와 14번의 알리 올란이라는 선수가 투톱으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도 바뀌긴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전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앙헬 디마리아 선수가 그렇죠. 이른바 하프 윙으로 하프 윙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독이 그렇게 또 유연하게 전술 운영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3백일 땐 3-4-3이라기보다는 3-4-2-1에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윙백들이 사이드를 상당히 넓게 구축을 해서 왼쪽에 이합이라는 윙백 오른쪽에는 역시 말씀드렸던 알바리 21번 이 윙백이 사이드를 넓게 구축을 해서 공격 가담을 하는 3-2 윙백 올라간
4-1처럼도 운영이 된다는 얘기죠. 3-4-2-1이 그런 식으로도 변형이 된다는 얘기고 마지막 경기처럼 RJVD의 아주 한현님 말씀해 주신 7번 선수인데 이 선수 상당히 빠른 이 선수입니다. 선수의 이름이 길죠. 길어요. 저는 다른 이름으로 얘기했는데 얘기했는데 오마르 하니로 얘기했는데 오마르 하니 RJVD예요. 네. 네, 이 선수 같은 경우가 왼쪽에 있을 때는 이합 알리알 선수 왼쪽 풀백으로 포백에 나서서 사이드를 또 넓게 벌려서 플레이를 하는 팀입니다. 네. 오른쪽 백, 왼쪽 백, 윙어들도 사이드에서 중앙으로 안 들어오고 사이드를 넓게 벌려서 플레이하고 중앙에서 두 명의 투톱만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을 중심으로 상당히 좁은 간격으로 압박을 하고 하는 상황이 많은데 이 팀은 그런 팀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제가 보니까 성향이 리턴을 주고 8번 오른발 킥이 좋은 선수가 크게 반대 전환을 시켜서 맞아요. 사이드 공간을 열려고 하는 전술 운영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공격할 때는 사이드에서 사이드로 부분 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프 스페이스 공략도 중앙 공격형 윙포드들이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고 풀백이나 윙백들이 그대로 전진해서 측면에서 그대로 풀백들이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서 특히 3차전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그런 장면이 4장면이나 나왔거든요. 거기서 두 명이서 그냥 부분 전술을 한다는 얘기죠. 네. 거기서 골도 하나 나왔어요. 동점골이. 그러니까 오버랩 할 듯 하다가 언더랩 쳐버리는 언더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윙백들이 그런 플레이를 그렇죠. 하는. 거기서 또 동점골을 만들어냈던 이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팀이 특히 측면 수비 같은 경우는 풀백들이 특히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은 치고 들어가는데 능하고 그리고 또 부분 전술을 두 명이서 순식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측면 수비에 대한 부분은 넓은 공간에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의 미드필더 움직임. 측면 수비수는 뒤쪽에서 수비를 할 수 있는 상대의 빠른 순간적인 스피드를 잡아내기 위한 그런 움직임에 항상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천후 멀티플레이어인 역시 흑인 선수인데 9번의 바니 아티에 선수. 네, 모하마드 바니아티의 네, 선수를 이- 제가 빼놨는데 네. 왼쪽 윙백도 뛰고 오른쪽 윙백도 많이 윙포드도 봐요. 뛸 수 있는. 네, 이런 선수들 성향들은 대충 몇 가지 이 팀 보면은 딱딱딱 제일 확률이 높은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도 그려질 거예요. 거기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선발로 나올 선수들에게 확실히 숙지시켜주면 1대1만 잡으면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1대1 일단 1번은 1대1 잡아라. 이 선수가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측면에서의 두 명의 부분 전술 같은 걸 하나 잡아라. 세 번째는 앞선 공격진들의 역시 1대1 능력. 특히 세컨볼을 끊어내면서 전진성은 상당히 좋아요, 이 팀이. 세컨볼 끊어내고 드륵 들어가는 그 볼 소유권을 잃었을 때 순간적인 세컨볼 싸움에서 우리가 놓치게 될 경우에는 한 5명 정도가 순간적으로 공격 가담을 하러 들어가는 이 조직력이 상당히 좋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항상 조심해 하면서 개인 어떤 성향들을 잘 파악을 하면 기본적인 90분 게임 내 기동력과 점유율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앞선다고 보여져요. 네. 이제 순간적으로 실점할 수 있는 우려를 줄여라. 그러면 저는 분명히 한두 골차 승리는 가져갈 수 있는 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되게 요르단 전력 분석 쪽집게 강의 이런 거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장 의원님이 뭐 쪽집게로서 3가지나 얘기해 줬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덧붙이면 네. 그 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뛴 시간 요르단 뛴 시간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네네. 90분 내내 그리고 후반전까지의 체력 싸움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우위에 있고 후반전에 돌입하게 되면 아마도 요르단은 공수 간격이 좀 벌어지면서 우리가 요르단의 중원을 통과하는 게 한결 수월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초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전반전 운영을 우리가 잘하면 돼요. 그러면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게임을 그쵸. 우리가 할 수가 있을 텐데 전반전에 밸런스 있는 운영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초반부터 한 번에 그냥 요르단을 침몰시키고 잠재우기 위해서 너무 좀 무리한 공격을 예를 들어 했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8번 선수의 롱패스가 사이드 공간으로 터지면서 또 드리블이라든가 저돌적 돌파에 능한 선수들에 의한 역습에 의해서 우리가 좀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전에는 가급적이면 저는 좀 밸런스 있는 운영.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전력이 우세한 팀인데 공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격을 하되 그래도 전반전에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생각을 해가면서 게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반전에 예를 들어 밸런스 있게 하면서 우리가 한 골 정도 앞서는 상황이 오면 그 다음에 후반전 풀어가기는 우리는 굉장히
저는 수월해질 거라고 봐요. 체력적으로도 앞서 있고 또 요르단이 공수 간격이 넓어질 테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플레이를 그때는 더 마음대로 하면서 추가골을 노리기에 또 좋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전에는 실리적인 가운데 밸런스를 맞추고 거기서 이제 한두 골을 우리가 먼저 선취하는 그런 운영이 필요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이제 승부 예측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392회. 오, 이거는 오! 지금 방금 한의원님이 잠깐만. 이렇게 한의원님 기분 좋은 올킬이에요? 웃음을 깔고 들어가셨어요. 이유가 있죠. 축하드려요. 2020년 최초의 올킬 어, 제가 했습니다. 예. 2020년 축하드립니다. 정말 네, 이로써 저는 최초의 2020년에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예. 이제부터는 뭐 올꽝 뭐 이런 거 전혀 부담 없습니다. 아, 저는 할 거 다 했습니다. 정순주 아나운서 올꽝이네. 올꽝. 그런 꼭 얘기하셔야 돼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 이런 이렇게 몰빵의 기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모아드린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아시죠? 정순주 아나운서가 이걸 올킬을 했으면 정말 대단한 걸 할 뻔했죠 사실은. 그렇게 이론은 안 되는 것 같고. 아 그래서 제가 예고 하나 하면은 다음 카카오에서 이제 저와 이 경기에 대해서 정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정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제안을 하나 했어요. 그 장지현 위원이 불만이 좀 많은 것 같다 경기 선정에 그쵸. 지금 예전부터. 장난 아니죠. 쌓였죠. 그래서 다음 회차는 장관님이 장의원님이 픽. 단독 출제. 다음 회차가 아니고 앞으로 제가 좀 할게요. 제가 쭉 쭉. 할게요. 어쨌든 한 번은? 다음 주는 장지현 의원 단독 네. 출제로 결정했습니다. 한 번 이상은 네. 어쨌든 그렇게 네.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393회 승부 예측은 한 의원님이 내신 출제하신 뭐 그렇다고 볼 문제입니다.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경기 바로 갈게요. 샬케 공사 대 메넨글레드바흐. 메넨글라트바우승. 메넨글레드바흐. 네. 분데스리가는 올해 쉬었죠. 올해 그렇죠. 쉬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친선 경기들은 좀 하긴 네. 했지만 올해 친선전에서 둘 다 쉬었다가 승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들어오는데 만약에 쉰 기간이 없으면 네. 저는 무승부할 것 같은데 요거. 근데 푹 쉬었기 때문에 메넨글라트바흐가 그래도 공격력이 저는 더 좋다고 보고 그리고 샬케가 수비가 메넨글라트바흐보다 저는 믿을 수 없어요. 네.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거는 저는 원정이지만 메넨글라트바흐 승으로 가겠습니다. 저도 뭐 마르크 로제 감독의 메넨글라드바흐가 현재 팀적으로는 밸런스 면에서도 우위에 있다. 수비 밸런스도 좋고. 그래서 저는 메넨글라드바흐의 저도 원정 신승 봅니다. 저는 두 분하고 의견이 같지만 샬케 공사 홈이니까 무승부할게요. 네, 좋은 선택이에요. 네. 네, 좋은 선택. 자, 두 번째 경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대 세비야. 글쎄요, 레알 마드리드가 전체적으로 지금 부상자들도 공격진에 많이 발생이 돼서 복귀하는 선수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공격진 또 라모스도 지금 아직 출장하기 여부가 좋지가 않죠? 불투명하죠? 네. 물론 수비보다는 이제 공격진에서 지금 확실하게 골을 넣을 요비치 선수가 그나마 벤제마나 베일 선수가 지금 뭐 훈련에 합류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뭐 있는 상황이지만 요비치가 빠지고 네. 두 선수가 혹시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좋은 컨디션일 것 같진 또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불신이 조금 있는 경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무승부. 무승부. 네, 양 팀 다 빈공에 시달리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한의원님은요? 레알의 신승. 레알. 네,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하겠고 쿠르투아 골키퍼를 믿습니다. 아, 네, 쿠르투아가 들어갈 거 한 두어 개 막아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선방. 자, 저는 그러면 세비야 갈게요. 아니, 저는 레알 마드리드 부상자 많다는 거에 굉장한 근데 기사를 통해서 다 지난주부터 접했어요. 너무 삐뚤어질 테다 컨셉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유, 언제 한 번쯤은 맞겠죠. 좋아요. 네. 삐뚤어질 테다. 좋아요. 네. 아, 근데 요건 좀 안 삐뚤어질 것 같아요, 이번 경기. 리버풀 대 맨유. 먼저 해보세요. 리버풀! 안필드 대 리버풀. 그래. 리버풀 맨유. 맨유가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조금 올라오는 흐름이지만 그래도 리버풀. 리버풀? 네, 리버풀이. 되게 어렵게 하시네. 열심히 어렵게 하시다가 리버풀. 아니 근데 이게 사실 필이 있거든. 네. 필이 있는데 이 경기가 왠지 리버풀이 한번 딱 미끄러지 승점을 구식이? 드랍할 것 같은 느낌이 대박. 드는 거야. 그러니까 패하진 않더라도 무승부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딱 좋은데 느낌이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럼 위원님 느낌대로 가세요. 그럼 위원님 느낌대로 가세요.
근데 그냥 이런 걸 리버풀 무승부를 맞춰야 이게 대박이 맞아, 나지. 그 느낌대로 그 가서 맞추면 무승부 넘어왔어, 느낌이 넘어왔어. 무승부. 자, 그러면 이제 한 의원님. 전 리버풀, 장 의원님 저도 무승부 느낌이 약간 있긴 있어요. 그래도 좀 더 합리적인 거는 리버풀 승. 네, 알겠습니다. 네, 393회 승부 예측을 했고요. 한준희 의원님이 2회 연속 올킬 할지, 장 의원님이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낼지. 아니 근데 우리가 작년에 올킬을 너무 못했어요. 그쵸, 좀 네, 심했어요. 네, 그래서 왜 그랬니? 정말. 올해부터는 이제 제가 올킬을 어쨌든 했으니까 네. 이제 한 명씩 쭉 하는 걸로. 네, 쭉 하는 걸로 다음 타자 그럼 누굴지 네. 한번 여러분들 기대해 보시길 저는 이번 바라시겠고요. 회차 정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오, 이번에 네, 맞추게 그거를- 되면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의미 있다. 그걸 의미 있게 좀 받아들여 주시고 네 다음 유의미한 회차 때 고려해 승부 주시기 예측.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 다음 회차 출제하세요. 네. 네. 어쨌든 이번 회차는 제가 정배를 하나도 안 했어요. 다음 회차 네. 또 뭐 저 불가리아 리그 뭐 이제 루마니아 리그 뭐 이런 출제하시면. 예민 어떤 거 위해서는 나올지. 알겠습니다. 자, 이 결과 과연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